요즘 뉴스를 보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 한 돈이 20만 원을 넘어서면서 집안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금팔찌나 목걸이를 꺼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금을 팔아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 결혼 30주년 때 받으셨던 금팔찌를 파시러 가셨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간 곳에서는 170만 원이라고 하던데 다음에 간 곳에서는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 똑같은 금팔찌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오늘은 50대 이상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 금을 팔 때 절대 손해보지 않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니 정말 작은 차이가 큰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먼저 금값이 왜 이렇게 오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금 시세가 급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달러가 약해지면서 사람들이 안전한 자산인 금으로 몰린 거예요. 또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은행 이자보다 금을 보유하는 게 더 유리해졌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경제 불안정 때문에 금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 거죠. 특히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이 금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집안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을 겪으시면서 금은 절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몸소 체험하셨거든요.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금값은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금 한 돈이 20만 원을 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하고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가치가 있는 금을 찾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 팔기 좋은 타이밍일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금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금을 팔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첫 마디예요. 금방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가요? 이거 얼마예요? 시세는 얼마나 주시나요? 이런 질문부터 하시죠? 이 말이 바로 여러분이 금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걸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신호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똑같은 금팔찌를 가지고 두 곳을 다녀오셨는데 첫 번째 곳에서는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고 18만 원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두 번째 곳에서는 오늘 18K 금 시세가 얼마죠? 라고 물어보시고 21만 원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금인데 3만 원 차이가 난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매입업자 입장에서는 손님이 금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걸 알면 가장 낮은 가격부터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시세보다 조금 적게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훨씬 적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현재 18K 기준 시세가 궁금해서요 라고 묻는 순간 상대방은 이분이 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함부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금을 팔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5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당일 금 시세를 확인하는 거예요.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나 네이버에서 금 시세를 검색하면 실시간 시세를 볼 수 있어요. 금값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니까 파는 당일 아침에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내가 가진 금의 중량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금에는 보통 작은 글씨로 중량이 적혀 있어요. 10돈, 5돈 이런 식으로요. 만약 글씨가 안 보이면 금방에서 무료로 달아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세 번째, 순금인지 합금인지 확인해야 해요. 24K는 순금이고 18K는 금이 75% 들어간 합금이에요. 14K는 58% 정도고요. 이 숫자에 따라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부가비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곳은 세공비를 빼고 주고 어떤 곳은 세공비까지 포함해서 줘요. 또 수수료나 세금을 따로 떼는 곳도 있으니까 미리 물어보세요. 다섯 번째, 여러 매입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동네 금방, 브랜드 금방, 한국금거래소 직거래 등 여러 곳을 알아보시면 더 좋은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실제 예를 들어보면 18K 팔찌 10돈을 파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세공비를 빼고 받으면 175만원 정도인데 세공비까지 받으면 20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차이가 30만원이나 나는 거죠. 이제 실제로 금을 팔 때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순서만 따라 하시면 절대 손해보지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오늘 시세부터 확인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네이버에 금 시세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어 두세요. 두 번째 단계, 내 금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세요. 몇 K 금인지, 몇 돈인지, 언제 산 건지 등을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세 번째 단계, 여러 매입처에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이때 18K 10돈 팔찌인데 오늘 시세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절대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묻지 마시고요. 네 번째 단계, 세공비 환급 여부를 꼭 물어보세요. 세공비는 별도로 더 주시나요? 라고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전화로 견적을 받아본 후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에 실제로 방문하세요. 그리고 전화로 들은 조건과 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입처를 고를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우선 너무 외진 곳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는 금방이 좋아요. 또 오래된 단골 금방이라면 더욱 신뢰할 수 있고요. 브랜드 금방은 조금 비싸지만 정확한 시세를 적용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급하게 팔지 말라는 거예요.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시세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금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분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께서는 40년 전에 받으신 금팔찌를 파시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그냥 동네 금방에 가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셨다가 150만 원이라는 답을 들으셨대요. 그런데 아드님이 인터넷으로 금 시세를 알아보시고 다른 곳에도 가보시라고 하셨대요. 두 번째로 가신 곳에서는 오늘 18K 시세가 얼마죠? 라고 물어보시고 세공비는 따로 주시나요? 라고 덧붙여 물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195만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금팔찌인데 45만 원 차이가 난 거죠. 이 차이가 바로 아는 만큼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금 시세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는 금 시세는 보통 순금 기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은 대부분 18K나 14K 합금이거든요. 18K는 순금의 75% 정도 가격이고 14K는 58% 정도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 순금 시세가 한 돈당 20만 원이라면 18K는 15만 원 정도, 14K는 11만 6천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입업체마다 수수료나 세공비를 다르게 적용하니까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것보다 조금 적을 수 있어요. 보통 시세의 8,590% 정도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금을 팔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왔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팔러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얼마나 줄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시세를 모른다는 걸 알려주는 말이에요. 대신 오늘 시세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세요. 다른 곳에서는 더 적게 준다고 했어요. 이 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럼 거기서 파세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좋은 매입처를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한국금거래소에 등록된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홈페이지에서 업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오래된 단골 금방이라면 더욱 신뢰할 수 있어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해온 곳은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셋째, 명확한 계산 과정을 보여주는 곳을 선택하세요. 무게를 재고 순도를 확인하고 시세를 적용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좋아요. 넷째,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해 주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금을 팔 때 세금 문제도 신경 써야 해요. 금을 판 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한 해에 여러 번 금을 팔아서 총액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더욱 주의해야 하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오래전에 산 금을 이제 파는 경우라면 대부분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만 정확한 건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금값은 계절별로도 변동이 있어요. 보통 12월부터 2월까지가 금값이 높은 시기예요. 중국이나 인도에서 명절 선물로 금을 많이 사면서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또 연말 보너스로 금을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반대로 4월부터 6월까지는 상대적으로 금값이 낮은 시기예요. 이때는 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런 계절적 요인보다는 경제 상황이나 국제 정세가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을 당장 팔지 않고 계속 보관하신다면 올바른 보관법도 알아두세요. 첫째,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세요. 금은 녹슬지 않지만 다른 금속과 함께 보관하면 변색될 수 있어요. 둘째, 부드러운 천으로 포장해서 보관하세요. 금끼리 부딪혀서 흠집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셋째,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금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언제 팔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넷째, 가능하면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하세요. 집에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도난이나 화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금 외에도 집에 은목걸이나 백금 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귀금속들도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은은 금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고 백금은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팔라듐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금과 달리 이런 귀금속들은 변동성이 더 크니까 조심해야 해요. 금처럼 안전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요즘 금값이 오르면서 관련 사기도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을 노리는 사기가 많으니까 주의하세요. 금을 맡기면 매달 이자를 준다는 식의 제안은 절대 믿지 마세요. 또 특별한 루트로 금을 더 비싸게 팔아준다는 말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하시고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은 의심해 보세요. 금은 정말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가치가 오르는 자산이에요. 그만큼 팔 때도 조용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금팔찌나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조금만 더 알아두시면 돼요. 내가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그 빈틈이 바로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메모해 두시고 실제로 금을 파실 때 활용해 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실용적인 경제 정보들을 차근차근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알찬 정보로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